안녕하십니까. 6월 28일 일요일 MBC 뉴스입니다. 국내 신규 확진자가 8일 만에 60명을 넘어섰습니다. 방문 판매업체와 교회를 중심으로 환자가 급속히 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신정현 기자입니다. 수도권 교회의 집단 발병 등의 여파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8일 만에 또다시 6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62명 추가돼 모두 12,71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60명을 넘어선 건 지난 20일 67명을 기록한 이후 8일 만입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체계 기준선인 신규 확진자 50명 미만도 이달 들어서만 벌써 9번째 깨졌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 가운데 국내 지역 발생이 40명이고 해외 유입이 22명입니다. 지역 발생이 40명 선으로 늘어난 건 지난 21일 이후 일주일 만입니다. 서울과 경기에서만 각각 13명씩 무더기로 나왔는데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와 경기도 안양시 주 영광교회의 집단 감염 여파로 분석됩니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는 왕성교회가 22명, 주 영광교회가 11명입니다. 해외 유입 사례도 연일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가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종교시설을 고위험시설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일요일인 오늘 종교 행사 참석자들의 생활 방역수칙 준수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MBC 뉴스 신정현입니다. 코로나19 발생 6개월 만에 전 세계 누적 확진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미국에선 하루 확진자가 4만 5천여 명 발생하면서 사흘 연속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수연 기자입니다. 어제까지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모두 1,007만 115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 중국 우한에서 처음 환자가 보고된 지 6개월이 채 안 된 179일 만에 1,000만 명을 넘어선 겁니다. 누적 사망자도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곳은 미국입니다. 259만 6천 명을 넘어서며 전체 확진자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부터 사흘 연속 하루 확진자가 4만 명을 넘어서며 최근 들어 다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에서만 어제 하루 1만 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나왔고 조지아와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5개 주에서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텍사스와 플로리다주는 술집 등 일부 다중이용 시설에 대해 다시 영업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미국에 이어 브라질에서도 누적 확진자가 131만 명이 넘었고 최근 들어 연일 4만 명 안팎의 신규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망자도 매일 1,000명대로 나오면서 모두 5만 7천 명 넘게 숨졌습니다. 이 밖에 러시아와 인도에서 50만 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자 유럽연합은 백신과 치료제 개발 등에 61억 5천만 유로, 약 8조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한수연입니다. 지금 때이른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이제 코로나19와 연관성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몇 가지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여름에 모기가 극성을 부리는데 모기로 인한 코로나19 전파 가능성 과연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모기가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를 물어서 그 피를 빨아들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을 물었을 때 코로나19가 옮겨지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코로나19가 모기를 감염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모기 내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살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을 물어도 환자를 물었다 다른 사람을 물어도 바이러스가 옮길 가능성은 없다고 합니다. WHO가 세계보건기구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입니다. 일단 모기로 인한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은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에어컨이나 선풍기 같은 이런 바람을 통해서 더 코로나19가 바이러스가 빨리 번질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왔었는데 그렇다고 안 틀 수도 없는 노릇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선풍기나 이제 에어컨을 틀면 그 감염자의 침이 에어컨 바람이나 선풍기 바람을 타고 더 멀리 퍼져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바이러스가 이제 전파되기 때문에 감염이 확산되는 것인데요. 결국은 그 밀폐된 공간에서 바이러스가 포함된 침방울의 농도가 높을 경우에 감염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감염이 지금 실내에서 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튼다고 하더라도 창문을 열어서 자주 환기를 시켜주시고 네. 그래서 실내 공간에 있는 침방울의 농도, 바이러스가 포함된 침방울의 농도를 좀 낮춰주면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틀어도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은 좀 낮아질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자주자주 환기를 시켜라라는 네. 당부신 것 같습니다. 어제 하루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62명을 기록했습니다. 지역 발생이 40명이었고 해외 유입은 22명이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현준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예,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60명을 넘었다고요? 네, 오늘 0시 기준 어제 하루 신규 확진 환자는 62명입니다. 누적 환자는 12,715명으로 늘었습니다. 60명대 환자가 나온 건 지난 20일 이후 8일 만에 처음입니다. 신규 환자 가운데 지역 감염이 40명이고 해외 유입이 22명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17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서울 14명입니다. 대전 6명, 광주 4명, 전남이 3명, 충북과 충남에서도 각각 1명씩 나왔습니다. 또 해외 입주국자 가운데 검역 단계에서 확인된 환자가 16명입니다.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아 누적 사망자 수는 282명 그대로입니다. 격리 해제된 사람은 47명으로 완치율은 89.4%를 유지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전 세계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누적 확진자가 1,0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이후 6개월 만인데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급증세를 보이면서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전 세계 확진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최초 발원지인 중국과 초기에 환자가 급증하던 유럽은 비교적 잦아들었지만 미국과 브라질, 인도, 러시아 등이 최근 급증세를 보인 데 따른 것입니다. 지난 12월 말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이후 6개월 만에 확진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선 것입니다. 나라별로 보면 미국이 누적 확진자 260여만 명으로 가장 많고 브라질, 러시아, 인도, 영국, 스페인, 페루 순으로 감염자가 많았습니다. 특히 미국은 젊은 층 중심으로 최근 하루 평균 4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며 역대 최대 규모의 신규 확진자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Typically, though, what we are seeing as compared to early in the pandemic, we are seeing more younger patients than older patients. I think the seniors are staying home and probably being more cautious around that. 이에 따라 텍사스와 플로리다에서는 주점의 매장 영업 중단 등 2차 봉쇄 조치에 들어가면서 증시가 폭락하는 등 먹구름을 들이우고 있습니다. 브라질과 멕시코, 페루,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도 상황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급기야 봉쇄 조치를 연장했습니다. A pedirles a todos que vuelvan a aislarse en sus casas y solo salgan para buscar provisiones que se hacen falta para la vida cotidiana. 남미 각국은 의료 인프라가 부족해 의료 체계가 붕괴할 우려도 커지고 있으며 환자가 급증하는 인도의 경우에도 이미 의료 시스템 붕괴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टेस्टिंग की कमी नजर आने लगी और बेड्स की कमी होने की वजह से जब कुछ लोगों को बेड्स नहीं मिल पा रहे थे तो मौत का आंकड़ा भी बढ़ने लगा. 이와 관련해 세계보건기구 WHO는 미국과 브라질, 페루 등에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아직 정점에 이르지 않았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WHO는 북미와 남미의 많은 국가에서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앞으로 며칠 동안 지속해서 확진자와 사망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YTN 이동훈.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지면서 백신을 먼저 차지하기 위한 각국의 경쟁도 치열합니다. 백신 확보를 위한 동맹을 맺고 사재기까지 하는 양상입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의 코로나19 연구팀은 새로운 방식으로 백신을 개발 중입니다.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중간 물질인 리보엑산, 즉 RNA의 합성 물질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약화되거나 변형된 바이러스를 사용해 개발하는 전통적인 방식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 방식이 성공하면 소량의 합성 물질로 대량의 백신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So you imagine a liter bottle of lemonade that would have 2 million doses in it. 이 같은 코로나19 백신 후보는 100개 이상으로 임상시험 10여 개가 진행 중이라고 세계보건기구 WHO는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영국의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 중인 후보 물질이 개발에 가장 앞서 있는 것으로 WHO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Certainly, in terms of how advanced they are, and at the stage at which they are, I think, probably the leading candidate.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이 예상되면서 백신 선점을 위한 각국의 행보가 매우 빨라지고 있습니다. 임상시험이 완료되지도 않은 개발이라도 완료 후를 예상해서 사재기까지 하는 양상입니다.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4개국은 백신 동맹을 결성해서 아스트라제네카사와 4억 명분의 코로나19 백신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자극받은 일본도 이 회사 백신 사재기에 합류했습니다. 일본의 관방장관은 이 회사 백신을 받기 위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 백신 개발에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 중인 선진국들은 백신이 지구촌 공공재라고 얘기하면서 한편으로는 자국민을 위한 백신 확보에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가 발병한 지 6개월 만에 전 세계 누적 확진자 수가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미주 대륙과 남아시아에서 신규 확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수연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예,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1,000만 명을 넘어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밤사이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말씀하신 대로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월도미터의 실시간 통계를 보면 오전 10시 현재 1,007만여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누적 사망자는 50만 명이 됐습니다. 신규 확진 증가세가 두드러지는 곳은 미국과 브라질 그리고 인도입니다. 브라질은 3만 5천여 명 증가한 131만여 명, 그리고 인도는 2만여 명 늘어 53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하루 동안 4만 3천여 명이 추가로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260만 명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사흘 연속 신규 확진자가 최고치를 나타낸 건데요. 백악관 태스크포스의 앤서니 파우치 박사는 환자를 찾아내고 격리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면서 무증상 환자가 심각한 수준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예, 미국과 브라질, 인도 이 세 나라 상황이 점점 악화하는 이유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세 나라의 공통점이 국토가 넓고 인구가 많다는 겁니다. 그럴수록 통제도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데 미국과 브라질의 경우 초기 대응이 안일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브라질에서는 코로나19를 가벼운 독감으로 여기며 조속한 경제 정상화를 밀어붙인 보우소나루 대통령과 보건부 관리들이 대응 방식을 놓고 충돌하면서 방역 활동에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미국에서는 전국적인 경제 셧다운과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감염 확산세가 잡히는 듯 했는데요. 그러다가 이달 들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느슨해지고 경제 활동도 재개된 가운데 인종차별 항의 시위 사태까지 터지면서 여러 악재가 겹쳤습니다. 인도의 경우 3월 25일부터 2달 동안 강력한 봉쇄 조치로 방역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가 한때 나왔습니다만 수천만 명에 이르는 이주 노동자들의 대규모 귀향 과정에서 집단 감염이 확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경제적인 타격이 심화하자 인도 정부가 지난달 중순부터 단계적으로 각종 통제를 풀기 시작한 것도 최근 확산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에선 코로나19에 걸린 사람이 하루 4만 명을 넘어서면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재유행에 고비를 맞은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워싱턴 임종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남부 텍사스주의 이 병원은 당장 필요한 수술이 아니면 치료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영업을 재개한 술집도 다시 문을 닫도록 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5,700명 넘게 급증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If I could go back and redo anything, it probably would have been to slow down the opening of bars. 플로리다주도 술집 안에서의 음주를 전면 금지했고 일부 지역은 자택 대기령이 다시 검토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50개 주 가운데 최소 30개 주에서 확진자가 늘고 10여 개 주는 경제활동 재개에 제동이 걸렸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하루 신규 감염자도 4만 명을 넘어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다급해진 백악관은 코로나19 TF를 2달 만에 재가동했지만 진단은 엇갈렸습니다. We want the American people to understand it's almost inarguable that more testing is generating more cases. This is part of a process that we can be either part of the solution or part of the problem. 전문가 사이에선 확진자 증가가 검사 때문만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2차 봉쇄론을 거론하고 있고 백악관은 불가 입장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코로나19가 지나가고 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지만 뉴욕 증시가 2% 넘게 급락하는 등 시장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Good evening from New York. I'm Chris Hayes. In sheer numbers, the coronavirus outbreak is worse than it has ever been. Before this week, New York was the only state to ever report more than 5,000 new cases of coronavirus in a single day. But now, Texas, California, and Florida have all crossed that threshold on multiple days. And just today, Florida nearly doubled it, reporting almost 9,000 new cases. In total, we have set another single-day record in the U.S. for new cases, surpassing 40,000 for the first time. Our new infections per day not only dwarfs every other place on Earth, it shatters our own previous records for how quickly this thing can get worse. Remember, that's not cumulative cases. That's new cases each day. That's how much bigger it's getting each day. I mean, when New York was at the apex of destruction, there were 10,000 new cases in New York a day. That was the very peak. There were nearly 9,000 new cases today in Florida. That was the new record for them today. Nearly 6,000 new cases today in Texas. That was a record for them today, too. Arizona also hit a new record for new infections reported today, as did South Carolina, as did Tennessee, as did Idaho, as did Georgia, as did Utah. I mean, just for perspective on what's going on right now in the country, Maricopa County alone, where Phoenix is in Arizona, they are now seeing as many as 2,000 new cases a day, which the Washington Post notes today, quote, eclipses the boroughs of New York City even on their worst days, from what was previously the worst of the pandemic and what remains the worst any American can possibly imagine about how bad it can get. Maricopa County, more new cases per day than the worst of New York City in the worst of it. I knew things were going to get bad. You asked me how soon. I thought it would probably be sometime in July, but I'm now confident that we'll be in crisis standards of care within the next few days, if not by the end of the weekend. I mean, it's gotten so bad so fast. And the reason is, because the public policy that we developed and that was used at the end of the stay-at-home order really set in an honor system. And an honor system isn't adequate to direct the kind of human behavior that we need to slow down the spread of this virus. And so that's really what happened. Is this is directly related to policy decisions that have been made. This is not bad luck. This isn't anything like that. These are directly related to policy decisions that happened in this state. We are now suffering a surge of coronavirus cases in Republican-governed states. Florida is setting new records every day with the number of new cases. Today, it was almost 9,000. 8,942 cases in Florida today. That's almost double the record that they set just 2 days ago. Today, Florida abruptly ordered a shutdown of bars. And in breaking news tonight, Miami-Dade County's Republican mayor, Carlos Jimenez, will sign an emergency order tomorrow, closing all county beaches starting July 3rd and restricting any gatherings and parades of more than 50 people.
For more about Florida's response, I spoke with Ben Konark, who covers healthcare for the Miami Herald earlier today. Ben, where is Florida now in responding to the surge in coronavirus cases? I think it's really we're starting to see the state respond now. A lot of their response earlier was focused on nursing homes, protecting the elderly, and focused on reopening. And we did a project here at the Miami Herald that looked at what we could see in the data as the state was reopening. And what we found was that we didn't really meet these criteria that the CDC recommended when we reopened. Public health experts were concerned. This is an interesting time for biotech. A massive spotlight has been shined right down on it. How exactly is that changing investor sentiment, and how exactly is the industry responding to such a degree of focus on the entire industry? Yeah, thank you. There has been a lot of investor interest in the space, not just from our traditional healthcare specific investors, but also from more generalist investors. And we see this in fund flows into the sector, which have been very positive since mid-March, and also in index performance and in capital raising activity. In terms of index performance, we follow the NASDAQ Biotech Index, the NBI, and it's up 15% for the year. But since mid-March, which was a low, it's up 46%. In that same period of time since mid-March, biotech companies have raised over $15 billion in the public equity markets, which is a very strong capital raising environment. So the environment for capital raising is there, and a lot of it is because of the macro picture around what's happening with COVID-19. Take us through what exactly you're hearing from the industry. What are the expectations? Are we going to get a vaccine sometime soon? And is there a threat of a second wave or an extension of the first one, however you want to characterize it? Yeah, thanks. The survey we just conducted was a survey of biotech executives. So these are people who obviously understand the science and know how difficult it is to develop a medicine. And I think the results were very positive and optimistic. 98% of those surveyed thought we would have a vaccine. And over 56% of them thought that would happen either in the fourth quarter this year or the first quarter of next year. We also asked when people thought another therapeutic would be approved for people who already have the virus. And another 58% thought by the first quarter of next year, we would see another therapeutic approved. So I think those are both positive and optimistic signs from a group that, of course, understands the difficulties of developing these types of treatments. So we focus so much on the companies, and rightfully so, that are in the COVID-19 coronavirus ecosystem, the ones who are directly working on either vaccines or treatments, something of that variety. What exactly is the outlook for the rest of the biotech industry, the vast majority of whom are not really working on COVID-19 or coronavirus issues right now? Is there still a bright future in the coming months for those types of companies? I do believe so. A lot of the capital raising that has happened in this quarter and since the downturn has not been for necessarily COVID-19 related companies. I think the crisis and the pandemic has really shown a spotlight on the importance of the sector and the importance of having the latest cutting edge medicines that you could have developed, which is obviously what these companies do. With new coronavirus cases at a record high, the race for a COVID-19 vaccine is setting a record pace. But finding a vaccine and making it through the various stages for approval are two different things. I recently spoke with ProPublica reporter Caroline Chan about the ambitious timeline and unpredictability of clinical trials. At this point, there seems to be a lot of optimism for people to say, you know what? Life is going to get back to normal when I get a shot in the arm, when there's an approved vaccine. I've heard it's just around the corner. But you talk to a lot of experts, and it's not going to be that simple. I did talk to a lot of experts, and there is optimism that we will eventually have a vaccine for the coronavirus. There might have to be some managing of expectations over how soon exactly that will be. The trials will take however long they will take to run. And I asked a lot of people,
what are you unwilling to compromise on? And what all the experts said to me is, we don't want to compromise on that phase 3 trial. The phase 3 trial is where we have a very large population, thousands of people take it at the same time. Some get the vaccine, some don't get the vaccine, and then you kind of wait to see what goes possibly wrong. So the phase 3 trial is exactly what you said. It is a large trial. So the first one that's going to happen in the US with the Moderna vaccine is planned to be 30,000 people. Half get the vaccine, half get the placebo. And then you just wait and see how many people get sick in the vaccine arm versus the placebo arm. And all this time you're tracking to see and monitor to make sure that there are no dangerous side effects. That's really important. You want to see what happens and see how many people get sick in the vaccine arm versus the placebo arm and compare those numbers.